비수마와 우도기가 없는 토트넘이었지만 그럼에도 에버튼이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캡틴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에게 보란듯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했다. 에버튼은 최근에 연승을 달려 토트넘의 연승을 멈출 수도 있었지만 손흥민이 오히려 에버튼의 연승을 멈춰버렸고 캡틴의 힘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다. 손흥민이 토트넘 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손흥민은 팀이 전반 1대0으로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골을 완성시키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이 골은 리그 11호 골이자 프리미어리그 통산 114번째 골입니다. 이 골로 손흥민은 아스널 레전드로 불리고 있는 이언 라이트를 제치고 통산 득점 순위 23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에 대한 극찬들이 현지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노팅엄전에서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했으나 손흥민은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손흥민이었는데요. 이번 에버튼전에서 리그 11호 골을 넣으면서 아쉬움을 떨쳐냈습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리그 11호 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서 웨스트햄의 제로드 보웬과 리버풀의 살라와 공동 2위를 하게 됐는데요. 현재 득점 1위는 14골을 넣은 맨시티 소속 홀란드입니다. 손흥민은 곧 아시안컵에 차출되기 때문에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이 이번 박싱데이에서 승점을 많이 따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전날 공개된 토트넘 팀 트레이닝 영상에서 손흥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팬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된 선발 명단에 캡틴 손흥민의 이름이 보이면서 팬들은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노팅엄전에서 부상당했던 존슨까지 선발 명단에 들어가 더욱 안심했습니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히샬리송을 톱으로 두고 손흥민이 윙으로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경기를 나오지 못하는 우도기를 대신해서는 에메르송 로얄이 나왔고 비수마 대신 스킵이 나왔습니다. 원정팀인 에버튼도 4-2-3-1로 맞섰는데요. 에버튼은 노팅엄처럼 강철 수비를 하는 팀이었기에 노팅엄전처럼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토트넘은 현재 비수마와 우도기까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고전할 것으로 봤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고 기대와는 다르게 전반 시작한 지 30초 만에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빠르게 유효 슈팅까지 만들어버렸는데요. 비수마와 우도기가 없는 토트넘이지만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는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에게서 이런 움직임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올 움직임이에요. 그로부터 6분 뒤에 에버튼이 반격을 시도해봤지만 로메로가 뒤에서 태클로 끊어냈는데요. 토트넘은 반격을 시도한 에버튼을 바로 눌러버렸습니다. 전반 9분에 히샬리송이 골을 넣은 것인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존슨이 돌파를 통해 공간을 확보한 뒤 가운데로 밀어넣은 걸 그 자리에 있던 히샬리송이 마무리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지난번 뉴캐슬전에 이어 발로 득점한 두 번째 골이었는데요. 역시나 토트넘 당연하게도 선제골을 터뜨려 에버튼에게 기선제압을 합니다. 토트넘의 완벽한 패스 플레이와 손흥민의 압박이 마침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승기를 가져온 토트넘은 기세를 멈출 줄 몰랐는데요. 10분도 지나지 않은 전반 18분에 손흥민이 또 다시 환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오른쪽 측면 코너킥 상황에서 여러 명의 연결을 거쳐 존슨이 다시 공을 잡았고 슈팅을 했는데요. 이것을 상대 키퍼가 쳐냈고 쳐낸 공을 손흥민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골문 앞에는 두 팀의 선수들이 엉켜있어 제대로 수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손흥민이 그 틈을 타 침착하게 마무리를 한 것인데요. 손흥민의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이 추가골을 터뜨리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토트넘 팬들에게 승리의 선물을 전합니다. 손흥민의 이 추가골은 톱이 아니라 왼쪽 측면으로 이동한 뒤에도 골을 터뜨렸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넣은 추가골은 단순한 골이 아닙니다. 이곳이 리그에서의 11번째 골이면서 손흥민은 포지션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날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은 손흥민에게 평점 7.6을 부여했다. 손흥민은 이날 슈팅 2개, 유효 슈팅 1개, 키패스 1회를 기록했으며 패스 성공률은 70.6%였다. 56차례 볼 터치와 함께 3차례 드리블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도 이날 득점을 성공시킨 손흥민을 향해 정교한 컨트롤을 통해 볼을 전달했다. 손흥민의 득점을 통해 토트넘이 2대0으로 달아날 수 있었다. 역시 캡틴다운 모습이었다고 칭찬하면서 평점 7을 줬는데요. 런던 지역 팀들의 소식을 다루는 풋볼 런던도 이날 골맛을 본 손흥민에게 평점 7을 매겼습니다. 매체는 바운스되는 슛으로 리그 11번째 골을 넣었다며 감사할 만큼 열심히 뛰었다고 엄지를 세우며 극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언론들은 또다시 3연승을 달리는 토트넘에게 시즌 초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손흥민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토트넘은 다수의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입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을 극복하며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핵심 요소는 손흥민이 캡틴으로서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캡틴이 아니었다면 토트넘은 첼시의 악몽을 맞이했을 때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엔제의 전술도 전술이지만 손흥민을 캡틴으로 선임한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을 극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종료 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전 선수들의 부재 속에서도 3연승을 이루어낼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 경기에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한 것이 분명하다. 특히 캡틴손의 추가골은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그 덕분에 쐐기를 박을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이 승리가 큰 선물이 되었으며 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은 3연승을 달리며 시즌 초반의 상승세를 다시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차출되기 전까지 박싱데이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 토트넘이 다시 시즌 초반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